예. 저거 책까지 먼저 나올 때 산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예. 아주 십몇 년 됐지. 예. 근데 그 너무 좋았어요. 아. 많이 아이, 고맙습니다. 예. 그 영상에 있었는데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예. 심장에 예, 심장. 밴드 받은 거. 예. 그 사람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심장 치료를. 그렇죠. 우리 자연정의법 이론에서는 네. 모든 순환계통의 질병은 치료가 가능하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죠. 가능하다라는 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크게 나누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가운데 방향도 있습니다. 가운데 방향. 즉 반반이다. 반반. 예. 반반이다. 확률이 50%다 이 말이죠. 성공 확률이 50%다. 즉 100% 가능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 그래서 퍼센트로 70% 가능하다. 30% 가능하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1%만 그렇다. 그렇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가능하다라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요걸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100% 가능할 수도 있고 100%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나 100% 가능한 엄격이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100%에 가깝다는 이런 말이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말해버리면 이거하고는 말이 전혀 다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가능성 없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이 정답이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말이 100% 가능하다라는 뜻이냐?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재판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언어에 대한 표현, 그렇죠. 이 국어 낱말 뜻까지 따집니다. 예. 어떤 뜻으로 이 말을 했느냐 이걸 따진다 이 말이죠. 예.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치료가 가능하냐 했을 때 저도 상당히 망설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 말 뜻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고 대답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쉬운 일을 하더라도 100% 가능한 건 없고 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책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119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우리 100층짜리 고층 빌딩에 불이 났어요. 그렇죠? 지금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말이에요. 예. 이거 소방대 아저씨들이 와서 꺼줄 수 있습니까? 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소방대원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까? 우리는 그거 불가능해. 이게 정답입니까? 어떻습니까? 소방대에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은 대답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구 전체에 산불이 났다 그래도 소방대원은 그럴 때는 몰라. 좀 어려운데요. 이러겠지만은 우리는 출동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은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가능하든 않든 가능성에 도전해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소방대원들이. 예? 이 지구 전체에 불이 나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일이 없겠죠. 모르냐. 적어도 대형 건물에 100층짜리 대형 건물이 불이 나다 하게 되면 소방서에서 그거 가능합니다 하고 출발하지. 그렇죠? 만약에 소방대원이 그거 출발해봐야 그거 뭐 헛고생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고 출발했다는 그 다음은 모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자연정의요법으로 만성신부전증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고칠 수 있다가 정답인데 100%는 아니라는 거. 현실적으로 고친 사람 많거든요. 그런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고쳤다는 증인도 나오죠. 예. 그래서 몇 프로 가능하냐 하는 이거는 정답을 내릴 수가 없죠. 가능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예. 어떤 원리로 치료되느냐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관상동맥, 즉 동맥이라 하면 굵은 혈관이거든. 관상동맥에 막혔다 해서 스탠드를 박았다 이 말인데 그러면 막힌 관상동맥이 좁아진 관상동맥이 넓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혈요법으로 장려요법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설명이 된다 이 말이죠.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머리에도 마찬가지. 현대의학에서 혈관 막힌 거는요. 뭐 MRI 사진 찍죠. 그거는 굵은 혈관에 막혔을 때만 MRI로 발견이 가능하지. 모세 혈관 막힌 것은 MRI 즉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는 발견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우리 자연정의요법에서는 발견 안 해도 해보면
모세 혈관이 막혔다는 거 다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진단상 다 드러나 버리죠. 또 막힌 것을 뚫을 수 있죠. 현대학에서는 모세 혈관을 뚫는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현대학에서는. 그렇죠. 그 방법이 아예 없는 거죠. 현대학에서 모세 혈관이 막혔다는 이론은 있지만 그걸 막힌 것을 여는 방법은 현대학에서는 없습니다. 맞죠? 예. 우리 자연정열요법에만 있다 이거죠. 예. 그 설명을 들리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토끼와 사자 이야기처럼 끝없는 피난길, 원인 모를 이유 없는 피난길에 온 세상 동물들이 포생길을 스스로 찾아낸 건지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 의료 분야가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동물들이 피난길을 가는데 피난길을 가도 그렇죠. 자기 명대로 삽니다. 맞죠? 피난길을 가다가 뭐 기운에 지쳐서 쓰러지는 자는 쓰러지고 그렇죠. 명이 다 되는 사람은 뭐 또 동물들은 죽을 것이고 뭐 고생은 되겠지만은 어쨌든 피난길 속에서도 동물들은 살아가는 거 맞죠? 우리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뭔가 원인 모를 이유도 모를 공포에 쌓여가지고 고생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고생길을 가면서도 이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즉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현명한 방법입니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 수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렇죠?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참 좀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무슨 소리 하는지 그렇죠? 참 좀 고리 따분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의료 분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법률 문제에서도 그렇고 교육 부분에서도 그렇고 종교 분야에서도 그렇고 정치 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런 현실에 우리는 지금 빠져있다 이거죠. 오늘 그거 제가 증명해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 뭐 이상한 소리 한다 하겠지만요.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현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연히 그 동영상 유튜브에 동영상이랑 보게 되는데 뭐더라 김계호신가 이름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 하여튼 의학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가 아니고 무슨 영양 박사든가 하여튼 이 유명한 분이 건강 분야의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뭐 김계호신가 이호신가 예 교수를 합니다. 이분의 입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얼마나 유능한 분입니까? 그렇죠?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의 입에서도 가끔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요 마치 토끼가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발언을 해요. 그 발언 한마디에 세상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응?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하루 소변은 8번 보는 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소변은 하루에 8번 보는 게 정상이라고.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참 저분도 토끼와 같은 분이다. 참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데 토끼와 같은 가끔 저런 잘못된 발언을 해가지고 이분의 말 한마디에 내가 오늘부터 소변을 10번 보는지 10번 보는지 보자 해가지고 8번 못 보면 병자로 자기 스스로 그때부터 편한길 갑니다. 그렇죠? 8번보다 더 보는 것도 문제고 덜 보는 것도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토끼의 발언과 같은 거예요. 빨간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하루에 소변 8번 보는 게 정상이라고 말한 것이 듣는 사람들은 외사로 듣고 그 말을 믿어버리는데 알고 보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러한 유명 인사들의 입에서 이 같은 발언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발언에 따라서 우리 백성들은 그냥 토끼의 그 말에 휩쓸려 가지고 피난길을 가듯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혈관이 12만 킬로미터라고 말한 거 이까지는 좋다. 그렇죠? 이까지는 좋은데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8분 만에 12만 킬로미터 흐른다 이렇게 말해버렸다. 8분 만에 12만 킬로미터 흐른다. 그 유명 인사의 입에서 말이죠. 이것뿐입니까? 방송상으로 매일 쏟아지는 이야기가 몇 년 동안 들어보면요 성인 기준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 이것도 토끼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날부터 어떤 사람은 보니까 2리터는커녕 500cc밖에 안 마시는 것 같아. 그날부터 이제 벌컥벌컥 물을 2리터 마시느라고 하는 사람, 또 2리터보다 더 많이 마시는 사람은 그날부터 측정합니다.
자기가 마신 물을 측정해요. 측정하느라고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 2리터 맞춰가지고 마시려고 사람들 마치 피난길 가는 그런 발부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제가 아마 좀 있으면 조만간 반성하는 발에 나올 것이다 하고 나니까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나오대.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하고 누가 또 말하더라 이제는. 그때 제가 정신 차린 거예요. 응? 성인 기준으로 하루 2리터 물 마시는데 이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드디어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입에서. 이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런 말이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연정법은 옛날부터 다른 겁니다. 이게 잘못된 말이라고. 내가 이번에처럼 이런 말, 우리 가족에도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이런 말을, 이분이 말에는 성인은 8번 소변 봐야 된다. 하루 이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기준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시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근거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이 말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저는 옳습니까? 옳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그 많이 볼 수도 있고 더 적게 볼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 나름대로. 바로 그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 속에 정답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모르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멍청한 사람이고 저 말에 따라서 이 말을 정답으로 알아듣고 말이지 그런 사람도 멍청한 사람이고 그렇죠. 토끼가 하늘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토끼도 잘못이고 그 토끼 말을 듣고 진짜인 줄 알고 피난길 가는 그 동물들도 잘못이다 이 말이죠. 예. 이런 현실이 우리 지금 의료계에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예. 교육 분야, 종교 분야, 정치 분야, 뭐랄까, 다 있습니다. 예. 그럼 쉬운 말로 말해서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풀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풀면. 전문적인 용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좀 고상한 용어로 풀면, 여러분, 자기사님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연재해요법 책에 뭐 그런 말 하나 기억 안 납니까? 뭡니까? 상황이론입니다. 예. 아시겠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 무조건 2리터 마시라. 오줌 8번 놓으라. 앞으로 그런 소리 하는 박사나 정치학 박사나 누구든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의료 분야에서 정확한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 근거를 여러분이 오늘 알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 근거를 당신이 뭐 영어 강사가 직업이었다가 어느 날 또 자연재해요법 책을 사회요법을 안지 즉 제가 제일 먼저 알았던 그 심천사회요법이고 심천사회요법을 하고 난 뒤에 이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서점에 가서 사회 관한 책 다 봤어요. 그 당시. 예. 그 당시 뭐 서점에 그런 책이 나오는 걸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다 봤습니다. 예. 보고서 이제 책을 좀 새롭게 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당신이 무슨 근거로 사회를 접한 지 3개월 만에 심전사회법을 알게 된 지 3개월 만에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약 3개월 만에 책이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자기사님이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예. 다른 분은 뭐 치료 방법 질문하는데 그분은 그걸 묻더라고요. 그 책 내용을 당신이 쓴 그 책 내용을 어떻게 믿느냐? 예. 경험이 지극히 짧은 경험으로 책을 쓰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회요법을 나보다 먼저 한 사람들은 15년, 20년 그렇죠. 우리 자연재해요법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20년, 15년 먼저 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스님 한 분은 자연재해요법이가 만나기 30년 전부터 사일로 자기 몸도 치료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일로 치료해줬답니다. 30년 동안. 예. 30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자연재해요법을 알게 된 겁니다. 예. 그 자연재해요법을 보니까 내가 30년 동안 나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연재해요법을 보니까 자기가 외상 못했던 내용들이 있더라. 예. 이걸 보고 좀 이걸 이론적으로 알고 하니까 훨씬 더 큰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한 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래 3개월 만에 책을 내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감히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 제가 출판업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이라 하는 것은 쓰는 요령이 중요한데
책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이 책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 쓸 거리가 있어도 잘 안 쓴다. 그러나 나는 출판해봤기 때문에 책 쓰는 요령을 알기 때문에 뭐 책을 낸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혈자리에서 내 좀 나름대로 새로운 이론이 있었다. 그래서 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질문이 더 깊어져요. 그것만 가지고는 답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내가 답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책을 낸 동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진짜 동기는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책을 제가 나름대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동기가 따로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저는 나중에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론 이걸 가지고 하루에 소변은 8번 봐야 된다. 물을 2리터 마셔야 된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을 상황이론 하나로 간단히 답을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만 보더라도 하루에 소변 8번 봐야 할 때도 있고 12번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고 또 자기 자신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또 계절마다 다릅니다. 예. 여름에 땀을 많이 쏘는 계절에는 소변을 많이 안 봅니다. 맞죠? 그러나 겨울철에는 땀 안 흘리니까 소변 자주 봅니다. 맞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그날 그늘에서 하루 종일 낮잠만 자는 날하고 그렇죠? 예? 중노동 하면서 땀을 팍팍 땀을 쏟은 날하고 또 다릅니다. 맞죠? 땀 쏟은 날은 물을 엄청 마셔요. 엄청 마시고도 소변은 많이 안 봅니다. 왜? 땀으로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소변을 8번 본다. 이런 말은 아무 근거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예. 자, 이렇습니다. 이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교육 분야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이런 것이 있다. 제가 말씀을 좀 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정치, 종교 분야, 그렇죠? 예. 자, 교육 분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교육 중에서도 저는 이제 영어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어 교육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론,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는 이 말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계에는 뭐랄까, 우리 교육에서 참담한 현실이, 참담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참담한 역사.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역사가 만약에 8.15 해방 때부터라고 가정했다면 8.15 해방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한 70년 됩니까? 예? 요즘 봐서 그 7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참담한 영어 교육을 해왔다 이 말이죠. 우리만 그랬느냐? 일본은 우리보다 영어 교육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메이지 유신인가 아마 그때부터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일본의 영어 교육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렇죠?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교육자들과 영어 학자들이 전력을 투구했을 겁니다. 영어 교육을 위해서. 원래 영어는 영국에서만 했던 영어지만 이게 세계로 퍼질 때까지는 그 수백 년 동안의 영어 교육의 역사에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중에서도 문법 교육이다. 문법뿐만이 아닙니다. 단어 교육과 수거 교육과 심지어는 독해 문장 교육에 이르기까지 참담한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토끼의 잘못된 말 한마디에 세상 모든 동물들이 고달픈 피난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요거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상당히 따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에 맞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 안 좋아하시죠. 자, 이걸 우리가 의료 분야하고 연결시키고 법률하고 다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이걸 응용하시게 되면 다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보죠. 저는 지금 문법 이야기 하는데 단어, 수거, 문장 다 똑같아요. 이 상황이론 이거 하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또 제가 무슨 또 믿을 것, 자, 이런 이야기 좀 재미삼아 드릴게요. 제가 18살 때, 17살 때, 요때가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요 사춘기 한창 꿈이 많을 때 아닙니까? 이야, 나도 이제 한번, 너무 가난해갖고 중학교도 안 보내줬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공부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를 되게 싫어하는 어린이였는데, 공장에 다니면서 죽을 고생 해봤어요. 그때, 학교 다니는 게 더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전에 학교 다니는 게 싫어했어요. 공부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공장에 다녀보니까 학교 다니는 시절이 좋았다. 이거 기억나더라. 기억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찌 그런 기회가 왔어요. 너도 공장 그만두고 학교 다녀라. 내 위에 형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기회가 왔었는데, 정말 기분 좋죠. 그래서, 맞다. 나도 이제 열심히 하다 정신 차리고, 명문대 가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막 꿈이 막 컸습니다. 그런데 요 나이에 건강에 큰 장애가 왔어요. 건강 문제에. 제가 어릴 때부터 건강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가난한 형편에 그 계집 면에 있는 의사는 우리 집에 다 왔어요. 주사 주고, 매일 주사 주고 갔어요. 그 어릴 때 주사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뭔가 병약했다는 거겠죠. 결정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 건강 문제에 브레이크가 딱 걸려가지고 대학을 포기해야 되는. 대학을 포기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죽어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 이름도 안 나오고, 병 이름 나와야 뭐 치료할 수 있는데 병 이름이 안 나오니까 의사도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대로 죽으라. 그래서 의사가 보기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는 치료를 포기하는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근데 결국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는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이에. 그 죽음을 눈앞에 딱 두고 보니까 정말 이거 그렇죠. 여기서 내가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 꿈을 접어야 하고, 그렇죠. 뭐 대학 가고 뭐 이런 꿈도 접어야 하고, 죽는 거는 괜찮은데 꿈을 접는 게 더 아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이런 온갖 그런 나름대로 정신적인 그런 방황을 하다가 우연히 제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아마 그때 그런 일이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아마 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끝났고, 그거는 나하고 인연이 없는 일이고, 단지 목숨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단계에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요. 감히 제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뭐를 발견했느냐?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죽음과 삶하고 그 길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 돌았나고 진리를 발견했다는. 진리 발견한 지가 언제인지 이제 그런 소리 하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당신이 진리, 진리가 뭔데? 이거요.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이게 연결이 안 돼. 그렇습니까? 연결이 안 돼.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여러분, 진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 말고도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저는 18, 19 그 시절에, 그때부터 항상 내 말고도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지 저는 관찰했어요. 누구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뭐 스님, 아니면 유명한 뭐 정치가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공자왈, 그렇죠. 뭐 성경에 나오는 문구 속에 뭐 그런 게 있느냐 해서 항상 찾아봤어요. 근데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발견한 그런 진리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살면서 어떤 기질을 필요하냐 하면요. 저 사람은 항상 겸손하다. 그렇죠. 겸손하다는 표현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소리 너무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이 때로는 좀 겸손한 측면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그 반대적인 측면도 있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되게 점잖은 사람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그게 아닌 측면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은 좀 골고루 좀 모습을 갖추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한 가지만 딱 갖추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 어디를 보더라도 진리라는 말은 무수히 넘쳐나오고 하는데, 진리를 발견했다는 말도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많은데, 제가 발견한 진리하고는 같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 문법의 90%가 엉터리라는 사실, 그렇죠?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아까 영어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통과됐다, 이 말이면 제 주장이. 제 얼굴 보고 통과해 줬겠습니까? 이 말이지, 이거 못생긴 얼굴에, 그렇죠. 아무 볼품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을 뭘 보고 하겠습니까? 90%의 영어 문법이 엉터리요. 영어를 망치는 것이요. 영어 학습자들과 가르치는 사람들 하여금 죽음의 길을 몰고 가는 지독하게 이거는 악마와 같은 그런 존재니까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을 때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제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뭐에? 이 상황이론에 귀를 기울여 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상황이론에. 그럼 이 상황이론이 하나의 진리인데 이것이 진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진리는 원점 진리, 뿌리 진리가 있다 하면 상황이론 저거는 수많은 진리의 한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이거든, 이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요 진리, 원점 진리, 원점, 근본 진리,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를 발견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진짜 진리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지금 뭐 참,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저도 물론 교회 다니고, 예?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만, 저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믿고, 심지어는 뭐 부처님도 저는 막 믿습니다. 예. 뭐 말하자면 다종교주의자죠. 예. 뭐 잡종교라 할까요? 예.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은, 성경 속에는 진리가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 진리를 못 보고 있다는 말이죠. 교황도 그렇고. 예. 모르겠어요. 그분은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분을 통해서 볼 때는 발견한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행동 보면 알잖아. 하는 행동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 그분이 영문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까? 물론 그 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 모임 자리에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이것이 진리다 하고, 그러니까 진리 합니다, 이거야. 여러분, 진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자리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근데 진리가 뭔지 말씀해 보시라면 여러분, 당장 말할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도. 진리에 대해서 논하실 분이, 우리 저 계시면 다 합니다. 예. 근데 논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진리를, 자, 이래 봅니다. 진리는 믿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진실, 사실, 믿을 수 있는 게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의견 일치했고, 진리는 진리인데,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진리와, 그렇죠. 잠깐만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도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예.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진리.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영원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걸 진리라고 하지, 오늘은 믿을 수 있는데 내일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 되어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걸 진리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진리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오늘도 하면 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진리 여러분 말씀하시니까 말씀하는 분이 막 할 말이 많아요. 첫째, 태양은, 해는 그렇죠. 동에서 뜬다. 맞죠?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진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끝도 없습니다. 물은 어떻게 한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이 외에도 끝없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불변의 진리인데 뭐 지금 새삼스럽게 무슨 어? 예? 귀신 아빠 먹는 소리 하고 있느냐? 예?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느냐 말이지, 귀한 시간에.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영어, 여러분 옛날 그 성문기본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불변의 진리는 시제일치어 외배락하고 문법에 나옵니다. 영어 문법에. 불변의 진리는 진리, 역사적 사실은 시제일치어 외배락 하는 게 거룩한 학문인 것처럼 나옵니다. 예. 그래서 불변의 진리가 뭐냐고 성문기본 영어에, 성문종합영어에, 맨투맨 빨간 기본에, 예? 토플 다 나옵니다. 그게 뭐냐? 외를 들어줘요. 불변의 진리. 지구는 돈다. 예. 이런 걸 불변의 진리라고 외문까지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물은 아래로 흐르고 지구는 돈다 이런 걸 불변의 진리로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맞죠? 이것이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이 세상에 지금. 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라 이 말이죠. 다 불변의 진리라고 대답할 겁니다. 맞죠? 외외적으로 유치원생이라면 그런 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학교 이상 어린이 학생들이라면 이거 불변의 진리라고 다 그렇게 인정한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는 불변의 진리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냥 그러잖아요. 토끼가 하늘에 무너진다니까 그 말을 불변의 진리라고 믿으니까 피난길을 가는 그와 똑같지 않느냐. 이 영어 문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학생들에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외워라, 시험 친다. 실제로 시험 치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교육 역사가 지옥의 역사였다는 말이죠. 영어 교육의 역사가 지옥의 역사였다. 예. 영어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매일 1시간이면 2시간 영어 시간표가 배정되어 있죠. 집 오면 영어 해야 되고, 학원에 가서 영어 해야 되고, 예? 이 영어 교육에 바치는 시간과 비용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게 전부 엉터리였다는 거죠. 단어 교육도 엉터리입니다. 수거 교육도 전부 엉터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영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상황이론 하나로 일단은
일단 일단락 지었는데, 제가 원래 몸 건강 문제만 없었더라면 영어교육에 제 몸을 다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예.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해놔놓고 건강에 브레이크가 또 한 번 걸리니까, 예. 걸리니까 이 꿈을 접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사회요법을 알아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이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영어교육보다는 이 건강교육이 우선이라 해서 영어교육은 지금 뒷전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지금. 예. 그러나 이걸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불변의 진리가 아니냐?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요. 너 나 사랑해. 그래, 사랑해.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맞아요. 사랑하는 건 맞으니까. 그렇죠? 이 사랑은 내리면 바뀝니다. 맞죠? 나팔꽃보다 짧은 나팔꽃보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나팔꽃과 똑같은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지구가 돈다, 이거는 뭐냐? 영원한 거 아니냐? 천만에. 지구가 돈다는 것은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태양이 빛난다는 말도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영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불변의 진리가 어디냐, 이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죠. 공자님인가 그분이 했는 말씀이, 내가 도를 깨우치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깨놓으라 그랬죠. 도를 깨우친다면. 그래서 그분의 말은 도를 깨우쳤다는 말은 아니거든. 도를 우리는 인간은 추구하고 있다. 깨우쳐야 한다. 예. 그 도를 깨우쳤다는 사람이 뭐 있어도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 예. 평가는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개그맨 오늘 하루 개그맨 될게. 좀 웃으십시오. 예. 한번 웃으십시오. 저 사람 웃긴다. 참 웃기죠. 그렇죠. 예. 예, 웃기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이게 왜 불변의 진리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죠. 불변의 진리라 하는 것은 요 자리에서는 진리인데 요 자리에서는 거짓말 되면 안 됩니다. 자리를 옮겨도 그게 맞아 가야 돼요. 자리를 옮겨도. 즉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시간적인 측면. 오늘은 맞는 말인데 내일 되면 거짓말이다. 그렇죠? 과거에는 맞는 말인데 현실에는 안 맞다. 현실에는 맞는 말이지만 앞으로 100년 지나버리면 그거는 안 맞는 소리다. 예. 입에 덮는 그 진리가 아닙니다. 예. 그 불변의 진리 하니까 많은 말들이 나와요. 뭐 하나님 종교 이야기부터 하고 사람은 죽는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요. 사람이 존재할 때만 그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하나의 뭐 불과 얼마 전에부터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인류의 역사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건 명백합니다. 예. 그때 가서 인간이 죽는다는 말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나중에 인간이 죽는다 이런 말조차 인간이라는 말도 사라져 버려요 그냥. 예? 지구는 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지구는 돈다라는 이 말이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데 지구가 사라지는 순간에 지구가 돈다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8일은 덥다니까 이거 불변의 진리래. 8일은 덥다. 천만에. 8일이 덥다는 것은요. 지구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렇죠. 북반구에만 해당하는 말이지. 남반구 내려가 보면 말짱 거짓말이지. 맞죠? 뉴질랜드 호주 가보십시오. 8일이 가장 추운 계절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물이 아래로 흐른다. 이거 물요. 지구에서만 그래. 지구에서만 물이 있고 물은 지구에서 있을 때만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 지구를 벗어나 버리면 위가 있습니까? 예? 아래가 있습니까? 아래 위가 없어요. 지구를 벗어나 버리면. 동서남북도 없습니다. 맞죠? 뭐가 태양이 동에서 뜹니까? 지구에서만 이놈아 지구에서만 태양이 동에서 뜨는 것이고 태양이 존재하는 기간에서만 동에서 뜨는 것이지. 이게 영원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래도 영원한 건 아니지만은 태양이 적어도 100억 년의 세월을 살지 않느냐. 태양이 그렇죠. 내가 이거 지내 말에 100억 년 정도 그렇죠. 즉 엄청난 세월 동안 태양은 존재한다. 100억 년이라는 것이 긴 세월이라고요? 길다고 말해도 되지만은 이거는 100억 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순간적인 짧은 시간입니다. 왜?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요. 100억 년이라는 이 시간은 지극히 순간적인 시간이에요. 한 순간에 빛나는 태양을 가지고 이걸 영원한 진리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맞죠? 예. 100억 년이 얼마나 짧은 세월인가 한번 볼까요? 저 지구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별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별에서 이 별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시간이 100억 년, 천억 년 그런 거 많죠? 백광년, 천억광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지금 현실에 발견되고 있다고 말이죠. 과학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불빛이 도착하는 시간이 100억 년, 지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말이죠. 그 태양이 빛나는 기간이 길다는 말하는 것은 뭔가 사고에 결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우주관이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감스럽게도 불변의 진리는 하나도 없고 한순간에만 맞아 들어가는 말이다. 예? 예. 나팔꽃이 피어서 시들어버리는 그 순간에만 나팔꽃이 아름답듯이. 그렇잖아.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사실상 불변의 진리는 우리는 모르는 채로 살고 있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문법을 교육하고 의술을 논하고 또 우리가 종교 교육을 논하니까 우리는 항상 힘들다 이거죠. 힘들다는 것입니다. 글쎄 저도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18살, 19살 때 요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저는 생명을 건졌어요. 제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니고 제 영혼을 저는 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저는 한 번도 마음의 빛을 잃어본 적이 없고 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해 본 적이 없고 한마디로 만족 속에서 만족한 돼지처럼 그렇죠. 만족 속에서만 순간순간 살아왔다 이거죠. 누가 볼 때는 아무 거는 표시 안 하죠. 그렇죠. 저는 제 내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 보고도 욕심을 진심으로 버리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왔고 1등 하라 이런 소리 안 하고 남을 이겨라 이런 말 안 하고 뭐 출세하라 뭐 이런 걸 안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이 볼 때는 그 잘못된 교육을 하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저는 제 건강을 되찾게 됐고 그렇게 미워했던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사람이 소중한 줄 알게 되고 즉 말하자면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자세로 바뀌게 되더라고. 우리 종교에서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 않습니까? 그걸 그냥 말로는 감사를 하지만은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감사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내일 뭘 먹을까를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그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 뭐 성경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평등이 어딨냐 이 세상에. 신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 앞에. 근데 그건 한낱 거짓말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뭐 한다, 뭐 구원한다, 뭐 죄를 사한다부터 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못 느끼죠, 사랑을. 못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 불평등, 그렇죠. 상대적인 빈곤, 그렇죠. 실제로 먹을 것은 넉넉하지만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불평등이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자, 이런 얘기 너무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요. 요 진리라는 관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딱 증거가 된다, 증거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리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게 명백하게 이거는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보장되어 있는데 진리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을 귀 속에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이런 게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이거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진리를 보면 영어 문법이 왜 잘못이다는 게 드러나고 단어 교육이 뭐가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고 여기 뭡니까? 이런 문제가 다 그대로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책을 쓰게 됐다 이런 결론이고 오늘 요걸 제가 조금 좀 상세하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법이라는 것이 어떤 문법이냐 하면요. 성문 기본 영어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 송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원래는 자기가 쓴 책을 성문 기본 영어라고 하지 않고 정통 종합 영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사시던 분 기억합니다.
정통 종합 영어라고 했고, 이 책을 보지 않는 고등학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보든 안 보든 이 책을 일단은 손에 들고 다녀야 돼요. 예? 나는 정통 종합 영어 공부하는 학생이라 하고, 학원에 들고 다니고, 학원에 안 가는, 여학생 데이트하러 갈 때도 이거 손에 들고 갔다, 말이야. 예? 내가 이 정도 영어 공부한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정통 기본 영어, 빨간 기본 영어. 전부 이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참고 수들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요. 송문신 수문시가 별시했을 때 언론이 카메라를 비춘 거 아니에요. 이분이 별시했다고 보도하는 겁니다. 왜? 유명한 교육에, 영어 교육에 정말 거성이 이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비중이 컸던 것인데, 이 문법책이 90%가 전부 엉터리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보고 어떤 분은 뭐라 하느냐면, 그분이 경찰관입니다. 이야, 정말 내가 이렇게 쏘았다는 사실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 저자를 사법 처리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법 처리하라고 편지글을 저한테 보냈단 말입니다. 그 편지를 공개했더니만은, 그 공개를 좀 취소해 주십시오. 왜? 자기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 가지고 공개했다는 것은, 그분 이름을 아마 지우고 했는가 그럴 겁니다. 사법 처리라, 사법 처리. 범죄다, 범죄. 교육자가 아니고 범죄다, 내 말에 사기로 가지고 책 팔아먹었다, 사기 쳐서 책 팔아먹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자기가 만든 문법이냐?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문법이 아니고 일본에 책을 주문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유명 참고서를 다 보면요, 송수문 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동사, 시제, 시제지, 가정법 똑같이 한문으로 거기다 일본도 한문 쓰니까 똑같아요, 문법이. 그러면 일본에서 나오는 최고 문법 참고서들은 누가 만드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만든 그 문법을 그대로 뺏겨온 곳이라 이 말이죠. 예. 미국뿐이냐? 미국은 누구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영국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에서 수백 년 전부터 언어학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학문이 깊은 학문이냐? 언어학자들이 갈고 따듬고 연구하고 만든 것이 문법이에요. 영어 문법이라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미국의 영국 학자들만 여기에 동참했느냐? 세계의 영어 연구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문법이라는 걸 가지고 항상 논문 발표하고 따듬고 보태고 따듬고, 그렇죠? 수백 년의 역사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의 언어학자들이 여기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따듬어온 것이 영어 문법인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90%가 엉터리다, 사기다, 이런 판결이 나와버렸으니까, 판결이 내려져 버렸죠, 그냥.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영어 교육의 비중이 크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전공하든 안 하든 많은 사람들이 문법이 골치 아파요. 문법이 너무너무 힘들고, 웃으며 시작했다가 울면서 끝나는 게 영어다. 문법이에요, 이게. 예. 그 우리나라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학원이든 학교에 가보면요, 다는 안 가르칩니다. 전부 문법 교육이에요, 문법. 문법 배우려고 학원에 가고 과외 받는 겁니다. 예. 동사, 시제, 시제지, 가정법, 관사, 용법, 뭐 부정사, 뭡니까? 준동사, 동명사, 예? 분사, 구문, 능동태, 수동태, 예.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끝없죠. 관사, 용법, 예. 단어의 용법, 예. 아시지 않습니까? 예.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냥. 포기했기에 다행이지. 예. 자, 이거는 영어 교육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의료 분야도 똑같습니다. 이걸 하나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옛날에 영어 공부 다 한번 해보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당신이 문법의 90%가 엉터리를 하는 근거가 어디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제가 요 나이에 진리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요거에 기준했을 때 이 문법이 엉터리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진리에 근거했을 때. 예. 내가 진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문법의 엉터리라는 걸 저는 발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매일 외우라고 하는 문법을 보니까 진리에 근거해 보니까 전부 안 맞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학원 강사로 이거 처음에 과외하다가 나중에 결국 학원 강사, 학원 경영, 학원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 막상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 현장에서 비참한 거예요. 이 문법을 가르쳐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그래서 안 가르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우리 학원에 안 가르친다는 학부모들이 상가나 맞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 학원은 왜 서문기본 영어 안 해요? 왜 빨간기본 영어 안 해요? 어머니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는 당신 생각이고, 우리는 서문기본 영어, 빨간기본 영어 다 학원마다 그때 다. 예. 그뿐이냐? 우리 학원 강사님들을 설득합니다. 영어 강사들 회의를 합니다. 영어 강사들이 왜 우리 학원에 빨간기본 영어 아닙니까? 나는 빨간기본 영어 강의 전공인데.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법 이거 안 하는 게 덕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 월급 책임지겠느냐? 월급 책임지는 아니고 자기 강사에게 배당된
비율, 그렇죠. 배당금을 책임져라 이거죠. 자, 그러면 영어 강사님, 내가 얼마 이상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그냥 제 방침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잘하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 말 믿고 따라옵니다. 그렇죠. 강사 설득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학부모들 설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학부모 좋다. 우리 학원에 안 오겠다는 사람 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뭣도 모르죠. 그죠? 학생들은 뭣도 모르고 학원에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이,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이런 문법 문제는 우리 학원에 왜 안 가르치느냐? 윌체어 용법에 대해서 암기해오라 그러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이거 안 가르치느냐? 이겁니다, 학생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학생이 그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 공시표 이거 봐야 도움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영어 잘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내일 숙제입니다. 모대가만 맞주고요. 그거 안 해도 된다. 이 학생이 이제, 학생도 화가 끝까지 난 거죠. 선생님이 뭔데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러더라고. 공개적으로 학생들 다 지켜보는 앞에서. 내가 주먹을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뭔데 학원 강사에 불과하면서.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발단이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상대로, 영어 교사들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되고, 교육청을 상대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이라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영자신문, 뉴욕타임즈 신문 외문에 나오는 거, 대통령 연설문, 이런 거 들어가지고 우리 문법하고 맞지 않느냐? 문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연설문 대통령이 한 말은 잘못 없어.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잘못 없어. 이걸 증거로 내세우니까, 그거는 손톱도 안 들어가, 그거는. 씨알도 안 먹혀요, 그거는. 그거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지. 대통령이 문법 학자도 아니고, 그렇죠? 대통령도 문법 몰라서 그런 거고, 뉴욕타임즈 신문에도 기자들이 말이지, 편집자들이 문법 몰라서 그런 것이지, 문법은 잘못이 없다. 그 사람들이 무식할 뿐이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만하면 저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저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하는 겁니다. 엉터리라는 게 명백한 저는 증거가 있다. 이게 뭐냐? 제 나름대로의 그 진리의 기준한테 이 진리와 연결시키기는 어려워요, 사실. 연결시키기가. 그들은 준비가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미국인 외국 원어민 강사들이 한국에 많이 와니까 학원마다 많이 있거든요. 그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그 당시 외국 학원인데, 그 학원의 강사들에게 내가 이 학교에서 나온 문제라는 말을 숨기고, 그렇죠? 학교에서 엉터리 문법 문제가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학교에서 나왔다 하게 되면 강사들이 거기에서 개입을 안 하라 그래요. 공부에 개입하면 그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이 애들 영어 가르치는 사람인데, 요 문제 중에 정답이 어느 거냐, 이렇게 그냥 물었지. 물으니까 그 강사가, 친절하던구만. 우리 학원에 이 원어민 강사가 여러 명 있는데, 이분들하고 의논해가 토론해가지고 답을 알려주겠다. 전화까지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정답이 왔어요. 우리 학원 강사들, 그 사람들 사인까지 다 했어. 해가지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딱 보내왔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학교에서 말하는 정답하고는 다르지. 학교에서는 문법적으로 시제일치를 지켜라 하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육청에 제시해가지고 이 학교 원어민들이 이 문제는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 학교 채점해가지고 이미 가정으로 다 통보했습니다. 영어 성적을 다 발표했어요. 그 성적으로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교 진학하는 거 아닙니까? 내신제로 성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의 내용 증명으로 이거 수정 발표하라. 채점을 다시 하고 성적을 다시 채점해 다시. 이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때는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만만하게 뭐랄까 가만히 둬서는 안 될 사람이네. 결론적으로. 좋게 말하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저 사람은 손봐줘야 될 사람일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미국인이 이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잘못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교육청에서도 저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교육청으로 좀 와달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각각 이제 뭔가 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냐입니까? 그거는 미국인들 그 사람들 개인 생각이고, 우리 공식적인 정통어법 여기 들어가면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발언도 필요 없는데 그 원어민 강사 몇 사람들의 의견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 문법 수백 년의 역사 동안 수만 명의 은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법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또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도전할 권리를 가진 사람 아무도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의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문법이 잘못됐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잘못해서 말은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말이 먹혀들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제 입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정도 됩니다. 끝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끝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명백히 잘못됐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영영사전 증거도 안 돼. 영영사전도 안 돼. 미국의 은학자들이 쓰는 그 유명한 옥스포드 영영사전도 안 돼요. 증거가. 거기는 wen문까지 내 보여줬다니까. 그것도 안 돼. 자, 그러면 나는 참나 이거 정말 이거 이야기하면 그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포기 못 합니다. 그래서 이랬어요. 학교 선생님도 내 말 안 듣죠. 그래서 어느 학교 정문에다가 내가 인쇄물을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은 전부 엉터리야. 예를 들어서 시제일치, 화법 전환, 동사 시제 12가지, 관사용법 몇 가지만 지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몇 가지만 학생 이거 엉터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 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해서 내 혼자는 손이 부족하죠. 학교 정문에 가면 애들이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꾼 한 두 사람 더 해가지고 그렇죠. 인쇄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니까. 그 제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글자 그대로 계란으로 파이를 치는 행위죠. 내가 깨질 걸 알면서도 계란으로 파이를 친다 이 말입니다. 계란 자신이 깨질 걸 알면서도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는 친구들은 머리알로 파이 치기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왜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내 가족들한테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럼 가족들한테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걱정되는 그런 이야기는 마누라한테는 하도 안 합니다. 또 마누라는 영문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내 혼자만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이랬는데 학생들이 재밌게 받아가요. 뭔지도 모르고 주는 거 받아가는데 근데 그 선생님 한 번도 교문을 출근하다가 받아가더라고. 달라해서 줬죠 그냥. 선생님은 주는 대상이 아니지만 달라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좀 있으니까 여러 명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오더니만은 아저씨 그거 뭔데요? 쥐고 있는 거 다 뺏어가요 그냥. 여러 명이 나올 때는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뺏어가지고 그냥 두 분 다시 이런 짓 하지 마시오. 자, 이 뺏기고 뺏겼습니다. 뿌리 그 배파다가 며칠 후인가 한 달 후인가 모르겠어요. 한참 지나서 경찰에서 부르고 검찰에서 부르더라 이 말입니다. 왜 부르냐 하니까 영어 교육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다. 맞죠?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친 내용이 엉터리다 나왔으니까 절대 그 말을 믿지 마라 했으니까 그거는 교육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보통 훼손이 아닙니다. 맞죠? 훼손죄 맞죠? 그래서 경찰에 왔다 갔다 하고 검찰에 경찰 처분 관련해서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검사가 막 그 조사관이 나를 야단치더라고요. 당신이 이런 짓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야단치대요. 그 제가 마지막에 한 방 내가 역공격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뭐 법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 하나 어떤 믿음 때문에 그랬겠지. 엉터리 맞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야, 여보시오. 당신이 말이야. 아무리 그 뭐 법률 뭐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잘못이라고 나는 말할 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뭐 교육청에서 뭐 지시받고 하는 사람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되게 못마땅하고 내 진정을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뻘떡 이래서 조사받다가 이래서 버렸어 그냥. 이래서가 나올래 하니까 좀 앉으시오 이래 또 부르더라고. 그 마지막 조사하는 날인데 또 불러서 내가 또 다시 또 앉았죠. 앉으니까 이 사람 말투가 바뀌는 거야. 그전에는 아예 그냥 반말 짓거리 막 하더라고. 아주 나를 완전 죄인 취급하는 거지. 내가 진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말이 좀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야. 앉으시오 하더니만은 그 달성고등학교 출신이지. 그래서 내 그 과거 조회 다 해봤어. 달성고등학교 내가 중퇴했습니다. 달성고등학교 다니다가 2학년 초기 1학기 때 검정고시로 졸업해버렸어 나. 고등학교 졸업해버렸어요. 그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1학년 마치고 바로 졸업장 받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달성고등학교 출신이래. 그때 이제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인간적인 감정 없다. 두 번 다시 안 부를 테니까 마음 놓고 가라. 그 며칠 후에 현미업섬하고 나고 현미업섬. 아마 내가 그때 강하게 나가지 않았으면 그냥 무슨 벌금형 좀 매겼을 겁니다.
그건 지역적인 이야기고. 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영문법 뜯어고치기 작전이 이제 벌어지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결국은 그 원어민들 사인 받아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거, 그렇죠? 학부모님한테 학생들한테 공개해버린다. 그 말썽은 되지. 말썽은 될 수 있을 뿐이지 문법 바꿀 수 있는 힘은 전혀 안 돼, 그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저 사람 저게 되게 성가신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학원을 바로 탄압하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 불법 소지가 많았죠. 무작위 강사 채용에다가 수강료 초과 징수에다가, 그렇죠, 등등 털면 막 그냥 문제가 엄청납니다, 우리 학원에. 그래서 조사받겠느냐, 앞으로 당신 머리 고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그런 말을 못하니까 학원연합회 회장을 시켜서 통보하는 겁니다. 연합회 회장이, 곽원장, 나는 중립적 입장에서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좀 이게 좋은 게 좋지 않느냐? 안 되거든. 나는 원장님 말씀은 고마운데 원장님 수용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렸다, 그죠? 해버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직접 연락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항복했어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예? 학원 해가지고 학원 투자해가지고 문 닫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학원 단속 나오면요, 이거요, 학원이 한날 영업 정지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타입을 했지. 그 다음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학원을 그만둡니다. 학원을 팔아버립니다. 아시겠죠? 팔아버리고 학원이 아닌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영어 교육 사업을 합니다.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법적인 문제도 알아보고 나서 학원 간판 없이 학원 비슷한 스타일로 학습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러고는 또 교육청 또 상대도 시비합니다. 그때는 규모가 더 커요. 예. 규모가 더 커집니다. 예. 그전에는 어느 구역, 무슨 달서구청, 수성교육청을 상대로 했다면, 이제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대구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 큰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또 교육청하고 부딪혀가지고 또 타협합니다. 아시겠죠? 왜? 나는 분명히 학원을 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또 찾아와요. 이 불법 학원이네. 불법 학원이니까 또 단속. 내가 약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낸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이거는 교육청 상대가 아니고 교육부를 상대로 해야 된다 가지고, 교육부를 상대로 이제는, 내가 처음부터 내가 교육부를 상대로 했어야 돼. 몰랐다는 거죠. 교육청을 상대로 한 내가 잘못이고, 처음에 학교를 상대로 한 내가 어리석었다. 처음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했어야 이게 승부가 빠른데. 그래, 뒤늦게 알아채고. 자, 이거 여러분 좀 지겨운 이야기지만요, 원천적으로 여러분이 이게 치료 문제, 이 법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대충 상황 이론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사님들이 또 며칠 지나니까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상황 이론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려요. 그 상황 이론에 제대로 이해를, 원천적인 그 개념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게 확실히 문제가 해결 근거가 되는데, 대충 해버리니까 또 안 되더라 하는 이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바로 개념을 바로 잡으시게 되면 앞으로 이 치료술에 대한 모든 의문이 다 풀리게 되어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법률 문제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다른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생활에 많은 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 보면 다른 것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청을 이제 상대로 하는데 말이 상대이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편지 보낼 때마다 돌아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신의 주장이 옳다는 거 교육청, 즉 이 일을 담당하는 장학사 입장으로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 장학사는 행정기관의 하나의 직원일 뿐이지 학문적인 결정기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한 대답이 나와요. 학문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자기가 교육부에 무슨 영어 교육 담당 책임자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영어 교사들, 영어 교수를 모아놓고 해버리면 그 사람 목이 달아납니다. 맞죠? 월권 행위예요, 그거는. 어떻게 감히 공무원이 그런 짓 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걸 나는 몰랐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도 하고, 청와대에 또 편지 보냅니다. 청와대에서는 뭐라 한지 압니까? 예, 교육부로 넘겼으니까 교육부에서 답이 갈 겁니다. 이렇게 해버려. 예. 그러니까 청와대도 이거 맡을 담당 부서가 아니고, 교육부의 최고 책임자 영어 담당 장학사도 교육부의 장학사가 최고 아마 그 권력자죠. 그 사람도 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진심으로 이야기를. 또 그렇습니다. 우리 뭡니까? 제가 나중에 저는 대학을 했습니다. 보면 교육부의 역할은, 교육부는 행정기관이지 학문기관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행정기관이, 학문기관이 아니다, 교육부는.
학문적으로 뭔가 뭐 논할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다, 자격이 없다 이 말이죠. 권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교육부를 상대로. 그런데 그래도 너희 교육부가 인간이라면 내 말에 귀를 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그때는 이제 12조로 나갑니다. 야, 그런 어떤 법적인 면을 무시해버리고요. 교육부 너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12조로 나가는데 그게 먹혀서 갑니다. 어떻게 했느냐. 좀 전에 교육청을 12로 상대로 시비 걸듯이 교육부에다가 압력을 넣는 거죠. 즉, 잘못된, 교육 현장에 잘못된, 출제 잘못된 문제, 매일 잘못된 문제가 쏟아져 나옵니다. 중고등학교 영어 문제 보면요, 문제가 25문제 중에 5문제 정도가 전부 엉터리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외국인도 답을 몰라. 아시겠어요? 외국인들이 학교에서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게 드러난다 아닙니까? 원어민 강사들도 이게 정답이 막 일치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명백히 잘못한 건 명백한 것이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사인 받아가지고 또 교육부에 또 보낸단 말입니다. 또 얼마 전에 발생이니까 또, 뭐 학교에서 되고 이런 일이 되고서는 내 민원을 목살해버렸다. 교육부에서 다시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또 시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고, 처리하자니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전에는 교육청에 내가 할 때는 뭐 내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뭐, 뭡니까? 내 신분을 거의 밝혔어요, 그때는. 나는 학원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예? 말로서, 예, 인사 나눌 때는, 이제 학원, 나도 애들 영어 가르치고 학원 한다고 했는데, 그랬다가는 직접 바로 탄압을 받는다는 걸 알고는 학원 한다는 그 사실을 철저히 감췄죠, 교육부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핸드폰 전화번호도 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됐으니까, 집 전화번호, 우리 사무실 전화번호, 즉 학원, 애들 가르치는 그 불법 학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오후 늦은 시간에.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왔다가 받았죠. 곽종국 씨 집입니까? 예, 맞습니다. 누구? 우리 아빠인데요. 예, 우리 아버지인데요. 아빠 뭐 하시니? 학원 해요. 학원 전화번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랬더니 어십니까? 교육부에서 내볼 필요도 없어. 바로 교육청이 지시해버려. 교육청이 지시해가지고 그 사람 좀 달게 해라. 달게 해라는 말은 손봐주라 이 말이지. 야, 내 심작인데. 그랬더니 막 바로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학원은 불법 학원이야. 네?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는 학원 인가 필요 없고, 그랬는데 막상 그래 돼버리니까 불법으로 몰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코에 그러면 고글이지, 그냥. 이렇게 해서 불법 학원 경리하고 벌금 맞고, 그렇죠? 예. 뭐, 내가 스스로 밥줄 끊는 짓을 한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교에서 또 엉터리 문제를 가르치니까 또 학교에서 시비를 걸죠. 학교에서 뇌공격을 합니다. 예? 학교가 뭐 만만한 동네 북인지 아느냐고 나한테 뇌공격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러대. 곽종국 씨 부르대. 그래 영어 교사들하고 교장 선생님까지 그 회의 자리에 다 참석했어요. 곽종국 씨, 그 당신의 그 어떤 그건 안다 이 말이지. 예? 그 영어 문법을 바로 가르쳐 보고자 하는 그거는 안다. 그거는 인정한다 이거야.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보라 이거지. 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냐? 또 특히 우리 학교에 그런 시비를 걸어가지고 말썽 일으키고 좋을 게 뭐 있느냐? 우리 좋게 합시다 이거라. 예. 안 됩니다. 이거는 수정 채점하고 학생들이 잘못이라고 발표하시고 이렇게 하고 나는 막 가버렸단 말이에요. 나오니까 한 선생님이 그러대. 곽선생 저 사람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세상 모르는 이런 식으로 카디만 하십니까? 그날부터 우리 학원에 그 학교 애들이 제일 많았거든. 그 학교 우리 협성재단을 하는데 그 학교의 협성재단에 우리 학원 발입 협성재단이 한 곳에 경봉여중, 경봉여고, 협성여중, 협성고등학교 4개 학교가 4개 학교. 거의 절대 다수가 이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다녔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다 학원 발길이 끊더라 이 말이죠. 예.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또 학부모한테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그 학원에 보내지 말라고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에 전화 왔는데 그러나 나는 곽 선생님의 그 교육 철학이 맞다고 인정하고 나는 우리 계속 보낼 겁니다. 이런 말을 하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 가지 말라고 학부모들에게 통보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내가 뭐 항의하겠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어떤 명분으로 그 학원은 불법 학원이다. 인가 안 받은 학원이니까 다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통보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 학원을 처분해버렸습니다. 예. 그 학원을 그 과정에서 일단은 불법 학원이라고 하니까 일단 학원 인가부터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학원 인가 받으면 돼. 받아놓고 학원을 팔아버렸어요. 예. 자, 다시 이 문법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내가 내 밥줄을 걸어놓고 그런 짓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마 그렇지도 않고 학원만 그냥 열심히 했더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학원에가 돈 좀 벌기는 벌었습니다. 예. 조금 벌었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결국은 뭐냐 하면요. 이거 방법이 없다. 자, 이때 제가 18살 때, 19살 때 그런 게 나중에 이제 뭐 가위하고 전두환 정권 때문에 가위 금지되고 나중에 또 뭐 사설 출판사에서 뭐 영어 분야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 끝날 무렵엔 그때부터는 정식 학원 인가가 이제 났던 때고 과외 금지해서 학원이 풀려가지고 정식으로 학원을 경영하게 됐는데 요 기간 동안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다. 이러다 보니 나이가 31살인가 이렇게 되더라. 학원 할 때. 31살, 32살, 뭐 33살 요 나이 때입니다. 35, 6까지 갔어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학원 하면서 학교 상대로, 교육청 상대로, 교육부 상대로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싸움질만. 경찰청 불려다니면서 그렇죠. 저로서는 힘들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한 재미입니다. 그렇죠. 게임하는 거죠. 재밌는 게임. 힘든 것만 생각했다면 저는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그 행위를 학원 탄압받아가면서 싸움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저는 엄청 힘이 들었다는 거죠. 내 한번 폭발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 그리고 방법이 없다. 대통령도 무관한 일이고 교육부 장관도 무관한 일이다.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매일같이 엉터리 문법을 가르치고 외우고 애들이 시험 치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하면 참담하다는 느낌을 안 가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 건강에 엄청 손상 입은 것 같아요, 그때도. 정신적으로요. 매일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막 몸속에서 막 불덩어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큰 병을 얻은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대통령조차도 이 권리가 없다면 이 권리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 즉, 이 문법을 떼도 고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도 결국 아니다.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결국 누구냐. 국민이다. 국민. 그렇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국민이 한 사람이라면 쉽지만 수많은 국민들을 단합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알려야 되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알립니까? 무슨 힘으로 알리냐 이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가슴에서 불덩어리 일어나고 괴롭죠. 그때 아마 저는 큰 병을 얻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나중에 그 영어 사업도 못하는 단계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제 그 희망은 보였는데 국민이다. 국민이 권리자다. 최종 책임자의 권리자다. 권력자다. 이런 결론을 내리니까 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도 국민이다 이거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몰라도 내 혼자라도 아니까 내 혼자의 국민 아니냐. 그러면 내 혼자 힘이나 국민 전체 힘이나 차이는 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그래 자꾸 생각해 보니까 어떤 답이 나오느냐. 나 한 사람도 국민이다. 이런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때부터는 내 개인의 이름으로 진정하지 않고 민원을 내지 않고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민원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육부에 편지 보내고 할 때는 이제는 교육부에는 안 보냅니다. 교육부에 보내봤자 뻔한 답 아닙니까? 우리는 행정기관이지 학문기관이 아니라 이 말이지. 문법은 학문이거든, 학문. 교육에 대한 학문 아닙니까, 그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교육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냐 하면 최종적으로 책임은 학교 영어교사, 그보다 더 큰 책임자는 영어교사를 양성한 누굽니까? 사범대라, 사범대. 4대 영어교육학과라는 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좁히지 않습니까? 전국 학교는 중고등학교가 5,000개 정도. 근데 다 찾아봤어요. 사범대가 있는 대학교. 그 다음에 사범대 중에서도 사범대 치고 영어과 없는 그 영어과 다 있어요. 영어교육학과. 그 사범대 영어교육학과가 있는 학교는 전국에 27개가 당시에. 27개 대학교를 저는 딱 리스트에다 올렸습니다. 올려놓고는 주소 다 찾아가지고 전화번호까지 다 찾을 수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단순히 민원이 아니고 법적으로 유효한 민원을 그 전도 물론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최종 결정자다. 저 교육부 장관은 행정기관이고 이 사람들은 행정기관이 아니거든.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뭔가 있다. 이게 느끼시더라는 거죠. 현장에서 교육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직자 아닙니까? 여기에 뭔가 이제 답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자, 문법이 잘못입니다. 그 전에요, 저는 대학교는 상대 안 했습니다. 내가 영어 학원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만 생각한 거예요.
그 중간학교 교사들에게만 그 얼마나 5,000개 학교에다가 논문 많이 팔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선생님 여러분,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문법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교육이 힘이 드는데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쓴 논문을 한번 사보십시오. 이랬습니다. 편지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행히 주문을 많이 해요. 선불로. 그런데 내가 처음에 발표한 논문이 30페이지. 옛날 그 타이핑, 전동 타자기로 해가지고. 예. 책 페이지가 30페이지라 이러면 안 했습니다. 그거 하면 사람들이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 논문이 있다. 논문이라는 말도 안 했지, 아마. 뭐, 논문이라고 하면 좀, 뭐, 책자가 있다, 그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불로 보내고, 그래서 책을 다 보내줬는데, 그랬죠. 분명히 선생님들이 책 받아보고는 나한테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나보고 사기꾼이라는 이런 소리 할 것이다. 그래 했는데, 다행히도, 수고 많았다. 공감한다. 당신 정말, 수고 많다. 야, 좋은 발견했다. 공감한다. 이런 내용이 오더라. 격려의 편지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 힘을 더 냈죠. 또 내용을 더 늘려가지고 50페이지야. 50페이지 정도예요. 그 타이핑으로 검증한 거지. 사실 책으로 내면 얼마 안 됩니다. 성문 기본 영어 책 그 안에 있는 글자 크기로 내면요. 20페이지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걸 7,000원에 팔아먹었어요. 처음에 팔고 두 번까지 막 팔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음에 보낼 때는 네 사람 분은 보내달라. 한 사람도 뭐 정관 이런 식으로 호응도가 좋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편지를 나한테 여러 번 보냈습니다. 홍재옥 선생님 이름까지 내가 기억하는데, 서울에 무슨 중학교인데, 중평중학교던가, 네, 보면 있어요. 그분이 열심히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힘내십시오, 공감합니다. 이러니 어느 마지막 편지가 왔어요. 그때는 마지막인지 모르고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마지막 편지. 곽 선생님, 억울하시겠지만, 가슴 아프시겠지만, 이점에서 접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책을 사보라고, 사보라가 아니고 내가 이미 사본 이 책을 좀 읽어보라고 주니까, 우리 학교 세 사람 빼놔놓고는 전부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아예 읽어보지를 안 하려고 그래. 무슨 소리 하느냐? 개정영문법. 미친 사람이 있냐? 무슨 개정영문법 어디 있어? 이게 누가 어디? 그들도 보지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선생님이 10,000명 있다 하게 되면 10,000명 중에서 3,000명만이 내가 1차 논문, 2차 논문 발표하고 또다시 또 한 번 더 광고문 또 보내고 2탕, 재탕. 그렇죠. 편지 보낼 때마다 돈이 들어오니까 나도. 그렇죠. 예. 그러나, 더 이상은 주문이 안 들어오고, 선생님들도 주변 동료 교사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 이미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잘 잡아봐야 10,000명 중에 3,000명이면 30%만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은 다 내 말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문법에 문제가 잘못된 거 맞다 이거지. 그러나 나머지 70%는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내가 막상 해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곽선생님, 더 이상 헛고생하지 마라. 눈물 겹지만 어쩔 수 없다. 예. 부디 건강하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저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라 이 말이지. 예. 그분의 마지막 편지를 보고 나도 가슴이 막 찡했습니다. 역시 불가능이다. 근데 교육부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그 교육부의 진심을 내가 그때 이해를 못했지. 그 경북대학교 최고 그 문법 권위인 그 교수를 소개해줘요. 그 교수가 좀 만나자 그러대. 예. 과학 선생님 힘으로는 어렵다. 우리가 적극 도와줄게. 그 대신에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과학 선생님이 이걸 발표했다 하게 되면 교육계에 권위가 서지 않는다. 맞죠? 제가 그 당시 학력이 고졸입니다. 그 당시 학원, 그때 제 공식 학력이 고졸입니다. 검정고시 졸업했다 이 말이죠. 예. 그 사람들이 날 다 알죠. 이 사람이 발표했다 해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교육부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않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교수진에서 이걸 논문을 발표하는 걸로 해달라 이거라. 그러면 이거는 된다 이겁니다. 야, 그때 제가 좀 어렸죠, 그렇죠? 야, 그 교수의 말을. 근데 교수도 나를 설득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뭘 몰랐느냐? 이 상업적인 측면을 교수이기 때문에 상업은 모르죠. 그걸 감안 안 하고. 나는 다 사실상 상인이거든. 학원 장사, 그렇죠? 교육 장사는. 그 당시 또 내가 출판업을 했습니다. 출판을 그 전부터 출판 등록을 가지고 해왔어요. 학원 하기 전부터. 그래서 나는 이 교수님들을 상업적으로만 내가 오해를 한 거지. 이 사람들 돈 벌여가지고 자기들 먹겠다는 뜻이구나. 예? 왜? 그래도 이 교수님이 적어도 그런 제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수진에서 저자로 하고, 책 팔리는 데 대해서는 우리 출판사 이름으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뭔가 배당을 제안했다라면 내가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또 전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하고 돌아왔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교육부에 통보했어요. 뭐 그런 쓸데없는 그런 거 하느냐고 내가 잃어버렸지. 무슨 말이지? 내가 저자지. 그 사람들이 뭐가 저자 이런 식으로 내가 끊어버렸어요. 즉 교육부에서는 나를 도와줄 생각이 정말 기뻤던 겁니다. 그 정도 할 때는. 안타까웠지, 교육부에서도. 그러나 내가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나도 좁은 마음에 그걸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받아줬다라면 좀 더 수월하게 풀렸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거절을 거부한 것도 내가 잘한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게 저절로 안 됩니다. 27개 대학교 4대 영어 교육학과 학과장, 그렇죠? 교육학과 학과장 이름으로 이제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내용 증명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내용 증명 내용에 아직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 교육의 최고 책임자이고, 그리고 문법 교육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내묻는 질문에 답변해달라. 질문 내용은 현행 문법 구체적으로 냅니다. 현행 문법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동사 시제는 12가지라는 말부터 해가지고 시제일치, 가정법, 뭐 관사용법, 뭐 가정법, 능동태, 수동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큰 큰 종이 8결지가 그 한 2장인가 이래, 2장으로 글자 조그만하게 해서 글자 조그만하게 해요. 그러면 양이 페이지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직무유기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말까지 들어가요. 거기 좀 완고한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꼼짝 못하고 이걸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고 답변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용 증명성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27개 대학교 공식적으로 제가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아낸 거죠. 저를 보고 하겠습니까? 이제 민원을 누구를 하냐면 영어 교육개혁 국민협회란 말 들어갑니다. 그 대표 제 이름 들어가요. 그랬던 사람은 전화 와가지고 그 국민협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럼 물어요. 아이고 글자 그대로 국민협회입니다. 하면 알았습니다. 끊고 또 어떤 사람 전화 와가지고 그 국민협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회원이 몇 명? 100명이 될 수 있고 1명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거 맞는 말이거든. 내 한 명뿐이면 내가 하면 상대방하고 농담하는 말에 그런 말 못합니다. 그 사람 질문에 그래도 좀 뭔가 체면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100명이나 갈 수도 없고 1000명이나 갈 수도 없고, 내하고 내 친구하고 누구 5명이나 갈 수도 없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전체가 회원입니다. 맞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회원입니다. 그렇군요. 하고 저는 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과 일주일 안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다 받아. 일주일인가 하여튼 15일인가 시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답변을 해달래요? 언제까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화여대 과장 교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편지가 왔어요. 그것도 우편 등기로 옵니다. 내용 증명 왔던 거 하여튼 등기로 왔어요. 내용 증명 온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꼭 반항자 한 명 있대요. 내가 볼 때는 반항자. 기하리 타는. 그때 저는 간단히 풀어버렸어요. 왜? 제 마음속에 벌써 자신감이 딱 생겨버렸어요. 그 전에 수많은 영어 교사들을 상대로 박수를 엄청 받았거든요. 진짜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영어 세미나를부터. 나보다 나이 훨씬 더 많은 선생님들이 저 앞에 저를 불러놓고 담배 권해가면서 말이죠. 참 존경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일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미 자신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은 아마 분명히 한두 명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딱 전화 한마디로 어쨌든 이걸 공식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이 공식적으로 처리할까요? 그랬지. 즉 요거 요대로 처리할까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편지 보내도 우리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편지했지 않느냐. 요거 요대로 처리할까 하니까 없던 일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교수가 하면 야구 죽어버렸어 그냥. 근데 그 교수는 이 내용은 인정하겠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자존심이 좀 상해된 거죠. 그렇죠? 적어도 명식이 최고 권위 있는 그 4대 교육학과인데 우리 같은 민간인한테 학문적으로 끌려간다 이런 느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사람. 그러나 그 전에 벌써 어떤 교수님은
100년 묵거든 처증이 확 풀리는 것 같다. 이 편지 보고 말이지. 자기가 문법을 가르치지만 이 문법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문법 이것이 사라져야지만 영어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자기는 그 자기 신조였대요. 예. 이 편지 받고 나니까 100년 묵었던 처증이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 대부분의 절대적으로 박수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예. 이화여대 학교에서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거죠. 이때 27개 4대 교육학과만 아니고 영어 교육학과만 아니고 교육부에도 동시에 보냅니다. 교육부에도. 예. 교육부에도 영어 담당 장학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부 대표로 가는 교육부 장관을 보내고 교육부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동참하라. 옳다 그러다. 예.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내고 이제 이걸 뭐 하느냐면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 전략이 맞아 나가죠. 뭐 하느냐? 교육부에서 하면 말이 안 되니까 4대 교육학과, 영어 교육학과에서 이 문법이 잘못이 많고 구체적으로 27개 항목 딱 정해 나누고 그렇죠. 27개 항목 하면 영어 문법 거의 전부 답니다. 예. 전부. 예.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학생들에게 가르쳐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고 인터넷에 발표하잖아요. 예?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때 인터넷이 막 이제 뜨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 제가 인터넷에 막 이런 발표하기만 하면 저만 힘들죠. 그렇죠. 그때 저는 본전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계산도 더 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발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자료. 일반인들이,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딱 봤을 때 충분히 설득이 될 만한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책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책을 냅니다, 또. 예. 책을 완성해 놓고 나서 이제 발표하는 거지. 이 책을 사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법이 그만큼 어려움이 풀린다, 못해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새로운 길이 보인다는 걸 이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발표하니까 바빴습니다. 책 판다고. 몇 년 동안 막 그냥 거기다 대리점 사업하겠다고 사업에 뛰어드는 분도 있고. 동시에 뭐를 하느냐 하면 국민 여러분이 일선 학교에서 엉터리 문법 발견되면 바로 신고해달라. 여기는 영어교육계획 국민협회 본부입니다. 신고해주면 그 학교를 dum다시 엉터리 문법 못 가르치고 우리가 신고도 많이 들어와 그냥. 신고받은 학교는 박살나는 겁니다. 저한테. 박살납니다. 그 학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전화 한 통화로 해. 당신 학교에서 신고 왔다. 그 신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래요. 이 양반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신고한 사람의 그 또 신고를 우리는 보장해주게 돼 있다. 발견 안 한다 이거지. 신고 내용이 뭡니까? 몇 학년 영어시험 몇 번 문항에 잘못이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봐라. 왜 잘못인지 설명되어 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래 없을래? 자, 이렇게 되니까 전 학교에서 그때 좀 언론에서 좀 이런 걸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언론에 제가 어떤 그 협조도 요청도 안 했고 언론에서는 이거 뭐 발표도 언론에서는 몰라요. 우리 영어 교육에서만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영어 학교에서는 전부 우리 영어 교육계 국민협회를 하면 다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영어 교육계 국민협회면 가면 그거 많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했던 것대로 회원이 몇 명이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질문을 아예 안 해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딱 반항하는 학교가 있다 말입니다. 예. 우리가 당신들 그거에 우리가 따라갈 의무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자, 멀리 있는 학교는 그냥 교장실에 전화해가지고 그런 선생님 단속하라 하고 끝내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가까이 있는 학교는 찾아갑니다. 재미삼아, 싱싱뿌리 삼아야. 반항하는 학교 있죠? 그러면요, 전화상으로는 반항했지만요, 학교 찾아간다 하면 오지 말라는 말을 안 해요. 오세요 하고 막 큰 소리 딱 칩니다. 그러면 찾아가지고 내가 야단치려고 그러는데 학교 딱 찾아가면 벌써요, 딱 엎드려 뿌려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 우리 얼마 전에 갓 들어온 선생님이 몰라서 그랬는데,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내가 주임교사가 책임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과할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뭐, 거창고등학교에서는 또 학부형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옵니다. 우리 학교, 거창고등학교 입학생을 상대로 3월달에 입학하는데 겨울 방학 때 임시 그 예비 모집을 했답니다. 소집을 했대, 학생들을. 학생들 학교에 불어나놓고 입학생,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학교 입학하려면 겨울 방학 넘기고 3월달부터 입학하는데 그 전에 전문기본 영어 요거 하나 꼭 제대로 마스터해 오라. 이렇게 영어교사가 지시를 드려요, 학생들한테. 예. 그렇지 않아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이 그 학교는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겨울 방학 때 놀지 말고 서문 기본 영어 하나 정도는 똑똑히 좀 떼고 들어오느라.
이런 지시를 했다가 그게 바로 학부형한테 고발 돌아버렸어요. 학부형은 벌써 선문기본영상 들여서 벌써 이제 알게 됐지.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요. 그래 그 제보를 받고 그 상고등학교 교장실을 전화한 겁니다. 예, 또는 교무실을 전화합니다. 그 교사가 누구냐? 취소해라. 바로 취소합니다. 아시겠죠? 취소 안 했다가 그 발언을 취소 안 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사법 처리한다. 사법 처리한다. 직무유기적으로 모조리 사법 처리한다. 왜? 어린애 공식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구에게 발표했느냐? 전 학교를 발표하려 그러면 그 내용 증명은 다 못해요. 내용 증명. 내용 증명만 유효하거든. 그러나 교육부에다 발표. 교육부에. 교육부에다가 전국 사범대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으니까 교육부에서 전 학교에 단속하라.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라 이래 버리지. 예. 그러면 교육부 장관도 걸리고 학교도 같이 걸립니다. 조사해보면 누가 책임져야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교육부 장관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막 일순간에 문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서문기본영어, 야간기본영어, 맨투맨영어 그 영문법의 영어 교육의 성서와 같은 책들이 지금 학원가에 그 서문기본영어 가르치는 학원이 있습니까? 완전히 사라진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플, 그리고 국내 이야기죠. 그러면 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EBS 방송국, 토플 출제위원회에 문법 엉터리니까 당신들이 그런 문법 가지고 대한민국에 토플 시험 쳤다거나 우리한테 걸리면 박살난다. 예. 바로 저거 다 들어갑니다. 그 토플 출제위원회에서도 문법은 안 한다고 공식이 발표가 난 지 오래됐습니다. 문법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공무원 시험, 모든 영어 시험에 전부 문법 문제죠. 문법. 이게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이 수많은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따듬어 있는 문법을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 누가 제가 한 게 아니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진리라는 여기서 나온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문법이 옳다 그러다를 정확하게 밝혀준다 이 말이죠. 이 중에 이 진리 전부도 아닙니다. 전부도 아니고 그 중에서 상황이론 요거 하나예요. 상황이론 요거 하나가 예.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는 말하는 저는 시간 가는 줄 잘 모르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자 잠깐 한 3분 쉬었다가 예, 3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3분만 예. 결론 짓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